와, 이 진짜 많이 배우시고 발도르프를 평생에 걸쳐 하시고 슈타이너 책을 원서를 번역해 가면서 이 원서를 번역한다는 건요. 거의 그 책을 외우다시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이런 수준인가라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건 좀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례가 되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하고 위에 글을 쓴 거예요. 자, 보여.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적인 전인교육 운동인 발도르프 교육을 연구 실천하는 사람인 나에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극본을 쓴 문지원 작가가 대학을 가지 않고 대한교육기관인 하자센터, 뭐 하자센터라는 곳이 있나 봐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영우를 쓴 극본, 그 극본을 쓴 무슨 작가가 있나 봐요. 그 작가가 공교육에서 대학 나온 게 아니라 대한교육을 받은 거죠. 그 문지원 작가가 대한교육을 선택해서 자신의 소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 기쁘고 영화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일조했다는 점도 기쁘다. 발도르프 교육의 모토는 세상을 바꾸는 배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자센터는 발도르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러니까 약간 애착이 있었나 봐요. 대한교육기관인 하자센터라는 곳이 발도르프 교육을 기반으로 하나 봐. 그러니까 좀 애착이 갔겠죠. 발도르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문지원 작가는 스스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셈이다. 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여러분요. 이거 그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 강의니까 정말 제가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발드로프 하시는 분, 그리고 공부했다는 분이 이 현실 세상을 보는 감각이 이렇게 무너졌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안교육을 받아서 거기를 졸업해갖고 대학도 특별하게 안 가고 그곳이 때마침 발드로프가 이루어진다는 이 작가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적 약자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졌을 거다.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다. 내가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거 완전 잘못 짚었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 꽝이에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이건 그냥 노예예요, 노예. 이건 그냥 좀 열린 마음 갖고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도미님 글을 보죠. 그냥 우리 글을 봤다. 저기 뭐 라미님 글부터 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일단 뭐 제 글부터 보죠. 제 글부터 보면 이제 드라마 문작가 우영우 드라마와 문작가의 그 삶을 보며 공감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였잖아요. 아까 그게.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띄운 거예요.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난 문작가 삶은 전혀 세계적 약자들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에요. 전혀 좋게 하지 않아. 다 노예를 만들지. 미디어 세상에 이 힘을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그려놔서 사람들 다 봐봐 멍청이로 만들어 놓는지 그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건. 배타적 이기심에서 발동하는 게으른 배려만 키울 뿐입니다. 자, 이게 단어만 보면 좀 헷갈리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드라마를 봤을 때 우와 마음이 좀 착해지면서 우와 봉사정신 길가에 조금 이렇게 어눌하고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다운증후군 같은 게 있거나 소아마비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공감을 해야지. 이런 바보 멍청이들.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배타적 이기심에서 나온 내 착함의 발로지. 그래서 그냥 하위 차원의 착한 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진짜 폭력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대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쌩 지나가는 게 낫지. 어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뭘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봐요. 그게 사랑이라고? 아니에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니야. 게으른 배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타적 이기심이야, 그건. 거기서 그냥 슬금슬금 나오는 그냥 착한 병.
게으른 배려. 아, 이러면 내가 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겠지? 더군다나 드라마에서 보고 그런 마음을 키웠다? 진짜 영적 각성이 없이 오성원짜리도 아닌 사람들이 택도 없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유니세프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과연 유니세프가 그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운영되는 것일까요? 라고 제가 반문하는 거야. 그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운영되겠지. 한 달에 2, 3만 원씩. 자기들은 세상 다 망쳐놓고 돈은 또 어디서 긁어가? 이런 데서 배운 사람들. 아, 그래. 그러니까 나 이제 다음 달부터 유니세프에 3만 원씩 내야지. 이 마음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문제 삼는 거지. 자, 미디어의 추락은 이미 생길 때부터 예고되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양의 이치는 진동을 하기 때문에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이 세상인데 어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이런 마음을 내냔 말이에요. 그것의 극명한 발광이 뭐예요? 지금 현대 특히나 SNS 세상. 이제 거의 극한이야. 그래서 제가 발광이란 표현 쓴 거예요. 지금 SNS 세상. 과연 그런 허울 좋은 말들이 진리를 제대로나 설명할지 일단 진리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더욱 문제는 슈타이너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유기적 이론론 같은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죠. 천부경 일시무시. 보통 사람들은 뭐 실은 참나 같은 것도 뭐 이해해요? 못하잖아.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진짜 발도르프 슈타이너를 아냔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 이전에 이 우주와 세상 이치와 진짜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진짜 가당키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반인들이 미디어의 그런 오류들을 판단해 가면서 상위 도덕성을 싹 틔울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자문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상위 도덕성은커녕 하위 도덕성도 없는데 그걸 코스프레 한다는 거죠. 그게 마치 나의 사랑, 나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인 것처럼 정의인 양 착각하고 상의 도덕성을 싹 틔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이런 수준에서는. 그런데 배우셨다는 분이 공식력이 있는 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공감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쓴 그분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거기 지금 190명이 우글우글 몰려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또 가만둬요. 이런 게 저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죠. 자, 미디어와 관련된 한 사람이 삶을 하나의 예시로 드는 것을 무조건 잘못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오류들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저하게 언론 구조를 살핀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보통 사람들의 하위 도덕성만을 자극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위 도덕성을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돈 2만 원, 3만 원 긁어내고 길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 그게 배려있냐. 착한 병 걸린 깨달은 착한 노예나 만들고 이게 다 지금 이 미디어 세상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그런 착한 마음 갖고는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마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다 버려놓고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아이들 사진 막 보여줘. 폭탄이 민간인 있는 곳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니세프는 원래 그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무슨 짓을 했길래. 10,000원만 내라고 나발 보는 언론을 보면 기가 차지도 않죠,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딱 이제 여러분이 알고 나면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렇다고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분들의 마음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보라는 거지. 이 깨진 진리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직시하시라는 거예요, 직시. 내가 3만 원 내더라도 3천 원 정도는 가니까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은 3만 원씩 내시고 소중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도 내시고. 자, 아이들이 있어야 할 유모차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했던 얘기죠. 아이들이 있어야 할 유모차에 개가 실리고 동물도 인권이 있다고 이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다 못해. 무기 재고 떨이 하는데 폭탄 쇼를 벌이는데 인간은 개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나 기부하고 있고 그런 거를 나발수처럼 떠들고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정말 기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드라마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극받았냔 말이에요. 진짜로.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문을 진짜 해봐야 된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위 도덕성, 상위 도덕성 두 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5성원짜리에서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도덕성을 계속 키우면 이렇게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위 도덕성에서 그냥 자극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니체 공부를 좀 하시고 니체가 왜 양과 독수리를 얘기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어째서 이용당하는지 독수리한테. 양이 아무리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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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양 세상에서 양들 아우 착해 이뻐 우리는 돕고 살아야지 우리는 무리가 있어 이게 정의야 다수결이 그러니까 맞아 이게 민주주의지 이러고 있으면 그냥 양. 독수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쟤네들 뭐라 그러는 거야. 배고프면 슉 해서 그냥 집어삼키고 슉 내려가서 집어삼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주 착한 마음이지 우리 하나하나가 뭉쳐가지고 얘네들이 이길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천만이어도 못 이겨요. 얘네 하나를. 지금은 물질문명 세상이기 때문에 과학률 물질문명이 더 극한에 다다랐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이제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테레사가 1000만 명이 있는 것보다 슈타이너가 100명 있는 게 더 힘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가 쭉 이어져요. 계속 이어지면서 착한 것에 대한 이 오해들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깨야 되니까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말까지 제가 막 드리는 거죠. 판단해봐라 이러고. 테레사가 1000만 있는 것보다 슈타이너 100 있는 게 훨씬 낫다. 테레사가 1000만 있어도 세상은 안 바뀌지만 슈타이너가 100명 있으면 세상 바뀐다. 힘이 달라요. 테레사하고 슈타이너는 완전 힘이 다른 사람이에요. 힘이. 하위 도덕성을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노력봉사하신 분의 행적 자체라든가 그분의 흔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랑을 펼치고 가신 분이죠. 그건 맞아.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수준은 정확히 5성원짜리에서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감각혼이 많이 발동된 사랑의 의미를 평생을 걸쳐서 행하신 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슈타이너는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테레사가 예를 들어서 젊었어. 그런 도덕성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슈타인한테 배워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다시 그리스도적 충동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테레사가 1000만이어도 1억이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아쉽지만요. 테레사가 30억이어도 안 돼요, 지금은. 왜? 예수부처가 80억이어도 안 되는 세상인데 테레사가 30억이면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직시해야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착해 빠져갖고는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위 도덕성 갖고는 될 세상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슈타이너 100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동무들 12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야. 동무들 12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무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 명만 있어도 돼. 일단은 당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당장은. 테라사 10억?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지금 세상은 공자님 10억? 안 돼요, 안 돼. 또 맨날 인의예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음 폭탄 제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초반에. 이런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한 거 이게 뻔하니까. 특히 마음 공부한다는 작자들 그냥 좋은 말하고 이쁜 말하고 앞에서는 소근소근 대면서 그냥 웃으면서 쌩글쌩글거리고 교회 다니면 집사님들 그러다가 우리 이 집사 달라.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욕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요. 진짜 세상 무너져요. 무너져. 입이 어떻게나 건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성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이쁜 말 하는 거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위 도덕성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코스프레라는 거예요. 상위 도덕성이 있으면요. 이거를 보기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 어떻게 흥분이 안 돼? 여러분
물리적으로 지금 지나 발달해서 지금 눈, 코, 입 달고 듣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얻고 부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인군자는 성인군자는 그런 거에서 다 떠났기 때문에 허허허 너털웃음만 웃고 있다. 깨어나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아, 이거 심각하죠, 여러분. 심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죠. 일단 뭐 제가 이런 시선을 열어드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답글들이 그나마 자명한 거예요. 자, 저도 얼핏 감성팔이 선동의 냄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는요, 지금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연예인, 정치, 이런 거,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SNS 세상에 드러난 것.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들을 잘 거르지 않으면 거의 다 그냥 드러난 것들은 뭐다? 그들 손아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미 섭렵된 거예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그랬지. 지금 유일하게 거의 남은 게 뭐예요? 한반도에서 진짜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어.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노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한반도에서 사계절이 있는 한국어로 천부경을 할 수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고 너무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무들이 직접 이런 얘기를 우리 언어로 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영혼의 울림이기 때문에요 한 단계 언어만 번역이 돼도요, 이 감정이 그대로 실려서 못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운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자, 그것 말고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다 깨졌단 얘기예요. 이건 또 우리만 오라. 우리만 유일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도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진 그래요. 자,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현실과 상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성에 치우친 사고를 유도시키지 않나 우려된다. 이 말이 맞죠. 감성팔이에요, 여러분. 감성팔이. 감각혼만 자극시키는 세상이에요. 지금 지구지나 발달기는. 감각혼만 자극시키는 세상. 균형이 많이 깨져버린 자폐를 천재로 포장시키는 허무맹랑한 환상을 심어줄 여지가 있고 당연하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인간 감정으로 장사해 먹는 것처럼 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균형 잡힌 사고 아니에요. 이거를 꼭 드라마를 꼭 베베 꼬아가지고 나쁜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감동은 감동배로 받고 우영우 보면서 저도 만약에 이거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할까요? 눈물 나겠지. 저도 울 거예요 아마 이거 보면. 근데 생각할 건 생각하고 고찰할 건 고찰하고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봐야죠. 드라마는 드라마고 미디어는 미디어예요. 나는 구도자로서 수행자로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이 드라마가 뭐고 이 드라마가 왜 나왔고 이 시대에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파. 감각 콘만을 자극시키고 있구나. 합의 도덕성과 정의감을 자꾸 자극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밑에 도미님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고학력의 이쁜 외모를 가진 가상의 주인공이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은 시키지. 절대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이 맞는 거죠. 이쁜 여배우가 자폐증을 흉내내면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게 드라마를 흥행시킨 진짜 주된 이유죠. 이거 냉정하게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자폐인들을 위하는 척할 뿐 사실 자폐증을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한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행자로서 판단해야 할 한편이에요, 이게.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내 감각혼이요.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도 봐도 그럴 테니까. 근데 이 시선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감각혼만에 흔들려가지고 이와 같은 글을 쓴다? 이와 같은 글을 써댄다? 안 되죠. 그건 사람들을 진짜 다 새끼로 새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글은. 공평한 사고가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에 이런 토가 달려야죠. 대한교육의 현실을 좀 짚든가 이것 미디어의 위험성을 좀 알리든가
지금 이거 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아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진정한 발도르프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로서 표현된 것은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 위험성도 알리기 때문에 글에 힘이 있는데 이거는 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글이에요, 이건. 진짜 철저하게 감각혼적인 글이야, 이건. 안 돼요, 이런 글은.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건 위험한 수준. 공신력이 없는 사람이 일반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방송국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드라마 봤어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냥 감상평 올리면 괜찮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죠. 하지만 공신력 있는 분이 발도르프를 한다는 분이 꽤나 오래 공부하신 분이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 안 돼요, 안 돼. 따끔하게 혼이 나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짚어줘야 돼. 이거 아니라고. 이런 글에다 대고 만약에 그 사이트에서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누르는 그 사람들 마음속 들어가 보세요. 착한 병이 걸려있죠 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은 그대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절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착해 빠져서 될 문제가 아니다. 슈타이너는 그러라고 모모형의 지혜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 대안교육이라고 다 똑같은 대안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대안교육 기관을 거쳤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게 균형 잡힌 사고죠. 이게. 더군다나 지금 대안교육이 잘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는데. 또한 드라마를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면 발드로트 모터를 신철한 게 맞겠으나 우영우 드라마를 몇 번 들어본 사람으로서 드라마의 작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젠더 이념 요소가 강하게 묻어 있었대요. 저는 못 봤지만 볼 수 있는 분들은 또 이것도 봤을 거 아니야. 이런 드라마들은 뻔해요. 여기에 모파리에 장애인 파리, 성소수자 파리, 이런 거, 여성 인권 파리, 미투 파리 이런 거 다 끼워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정의감, 민족성 막 이런 거 자극시키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되는 것 정의감 발휘를 해서 막 도와줘야 된다는 이 쓸데없는 시선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작업 자체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그 감성 발휘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용당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들의 억까 카르마의 몫이다. 스스로 극복해라. 철저하게 그 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내 자체가 배려받는 거를 굉장히 거부해요. 진짜로 어울려 사시는 분들은. 누가 놀려도 상관없어. 철저하게 그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 몇 분들이 그래요. 좀 몸 불편한 무슨 예를 제가 몸이 불편한 분들 몇 분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냥 막 놀리고 편하게 막 지낸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팔 없어? 없는 게 뭘 어떻다는 거예요. 없는 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 만났을 땐 예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 가지고 그분들을 보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이 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당사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정치 세력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돈 몇만 원 받자고 빌빌거리면서 앞에서 꼭두각시 노름하는 사람들 와 맞지 우리 편이니까 잘하지 이딴 생각 갖지 마시고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시라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자체가 진짜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미투,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 개 인권 같은 거나 지금 신경 뜨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권을 생각할 것 같으세요? 돈이나 뜯어내겠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여러분들이. 자, 이거 보죠. 여러분, 이거 초창기 강의야.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초반에 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천부경을 돌리다 보니까 아 에고라 그러고 자꾸 마음 비우라 그러고 근데 물질 세상은 펼쳐져 있고 근데 분명히 자유인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깨진 건 알겠는데 아 도대체 이제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펼쳐졌을 때 참과 거짓의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오의 자리에서 육생했을 때 이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삐뚤어진 세상 참과 거짓 잘 분리하면서 고찰하고 통찰해야 된다. 진리 세상 깨졌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섭리 세상을 붙여놓은 건 뭐예요? 사성이 되기 전까지 0, 1, 2, 3 하고 나오는 건 이치 세상이기 때문에 사성이 되는 찰나는 뭐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걸 실성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무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순간 말씀 명빛 창조되기 때문에 환 옷자리가 생기면서 육방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섭리 세상이 시작되죠. 이 찰나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구분해 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글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해 봐도 지금 오의 자리에서 육생이 제대로 됐냔 말이에요. 감각혼에 흔들리고 있는데 진리가 도대체 진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가. 여기다 또 절대 진리까지 붙여.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진리가 과연 절대 진리냔 말이에요. 각각 다 절대 진리래. 메커니즘을 알아야죠. 메커니즘을. 절대 진리 공하는 게 뭐예요?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퉁 치는 거 아니에요? 퉁. 절대 진리 그래 내가 말하는 게 그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래야만 하는 시대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열어놨다. 진리가 깨진 이유라고 하면 진리가 왜 깨졌는지 그 단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리를 하다 보니까 아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 영혼 백신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언코 진리 세상 깨졌다. 지금 뭐까지 깨졌다? 섭리 세상까지도 깨졌다. 중국에서 하도 가짜로 하늘에다 대고 약품을 뿌려대니까 우르르 쾅쾅 비가 내리니까 이상기후가 생기죠. 섭리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섭리 깨지는 거야. 너무 과격하게 일을 벌이면 섭리는 깨지게 돼 있어요. 저쪽에 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환의 원리로서 어떻게 돼? 어느 쪽인가는 또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이쪽에서 뚝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인가 뚝은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리와 도리라는 거예요. 섭리까지도 깨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봐야죠,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데 진리가 맞다 하고 발드로프 교육이 맞다 하고 착한 노예나 만들려고 지금 여기서 마음자리가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아우,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큰일 날 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 된다는 거예요. 그 착한 마음 가지고 발드로프 한다 그러고 이쁘게 아우 염려 태산 저는 앞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이 영상도 이렇게 남겨야 돼요. 언젠간 누구는 보겠죠. 언젠간 누구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반감이 들고 막 짜증나고 안 들리겠지만 왜 제가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하게 절실하게 얘기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것에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데 제가 어떻게 흥분이 안 되고 어떻게 안 말려요, 여러분. 자,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잘 키우시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아요. 아우, 저는 이렇게 말 못하니까 여러분. 음. 자, 이런 그림이 그래서 있었던 거고.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제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진리 세상으로 넘어오면 물질 세상이 풀리기 때문에 법이 법을 낳는 세상, 법칙 세상, 법률 세상 이거 나오잖아요. 법리가 그냥 지배하는 세상,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거기는 뭐만 있어요? 소리긴 소린데 소음만 있고 속임만 있고 환상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에서 보여준 거를 믿고 나서 와 진리인 양.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구를 고해와 고통만을 그냥 더 펼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러 이쪽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진리가 하나 둘씩 막 깨질 건데 우리가 막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테레사 수녀님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5천 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꽝.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충격을 받을 거면 여러분 지금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버틸 거예요? 어떻게 버틸 거야? 달라이라마는 정치 세력과 돈과 권력의 노예일 뿐이라고? 꽝.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는요 그냥 깨지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왜? 그들이 다 작업쳐 나온 거기 때문에 다 깨트린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놔요 그들은? 이제 이 섭리와 진리스러운 것들을 다시 세팅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 2022년도는 지금 이 섭리로서 장사하기 시작한 상태.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뭐 영성이고 뭐고 이제 상관이 없어. 이제 다시 세팅했거든. 그래 너희들 깨달아 봐라 어디. 그래 얼마든지 깨달아라. 너희들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7회짜리 진짜 영성혁명을 얘기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다?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 이것도 늦은 판에 지금 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소음과 속임과 환상의 세계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 자극 쾌락을 느끼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 알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고 저도 공부를 좀 멈추고 싶고 쉬고 싶을 때는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진짜 울고 웃고 해요. 하다못해 그냥 뭐 예능도 보는데요. 뭐 그런 자체가 물질 세상 안에서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구도자가 수행자가 그것도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주제가 인지학이고 주제가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고 주제가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고 주제가 깨달음이고 주제가 천부경이고 주제가 성경이고 주제가 불경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만약에 드라마를 그렇게 상위 차원으로 해석을 안 하면 그렇게 하위 도덕성만을 자극시키는 말을 날리면 엄청 그거는 위험하다 못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도 그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 거기서 오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글이 올라왔을 때. 그냥 착한 마음이 도웅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꾹꾹 하트 하트 하지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모여있는 190명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예요, 도대체? 제가 테레사 얘기를 좀 했다고 우르르르 그건 아니죠. 저는 그 착한 마음 자체가 하나라라 미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랄이 되면 다행이죠. 근데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마음 아프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로다. SNS 세상에 작업 하나 치면 여러분 진리는 엄청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을 준비만 하시면 돼요. 차라리. 지금 과학 물질, 문명의 세상을 너무 얕봐도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그딴 착한 마음 갖고는 깨달음은커녕 발도르프는커녕 슈타이너는커녕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분들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뼈아프게 좀 흥분하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철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언어나 어투나 강의 스타일이 짜증나더라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진심을 챙겨가시면 돼요. 진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진짜가. 착해 빠진 드라마를 보는 감상평이 아니라 감성에 젖은 감상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깨버려라. 세상을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과학, 물질, 문명 세상의 힘을 여러분 너무 얕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얕보지 마라. 슈타이너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철저하게 그 시대에 그런 것들과 싸우신 분들이에요. 앉아서 착해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는 건요. 이것도 뭐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중도가 아니야. 이딴 중도는 개나 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중도야 이게.
여든 야든 괜찮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초탈했기 때문에 니체가 말하는 초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위 차원의 도덕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바꿀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흥흥 거리는 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위 도덕성이 아니에요, 절대.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는 상태적으로 설명되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깨진 상라 가정의 상태. 아, 난 아라한 열반 해탈. 와, 이게 상라 가정이지 천국이지. 이딴 소리 하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훈육시키고 마음 아프지만 맴매를 드는 이유예요, 그게. 그게. 그냥 놔두죠, 뭐. 애 왜 키워? 왜 훈육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컸다고요, 여러분? 20살 성인이니까 괜찮다고요? 나 40살이고 공부한 거 좀 많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고차 존재가 보기에는 아이와 같아요. 아이와 같다. 배워야죠, 배워야지. 깨달음은 배움도 없고, 깨달음 자체도 없고, 언어도 사라지고, 말로 하고 있으면서 무슨 거지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그게. 어. 그딴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많이 만날 건데 구별하시라 그거예요. 이 메커니즘 자체를 자명하게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차원에서의 상태적 이해만 있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고 여기는 보일 턱이 있나 안 보이니까 이거 얘기하면 그건 영성 아니냐. 어? 영성만 있는 거 아니냐. 너 그거 아는 것만 얘기하는 지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얘기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으로만 알면 안 되고 공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뭐 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아, 그래 하고 핵심을 챙겨서 넘어가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힘이 있으려면요. 이거를 철저하게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겨짚고 그냥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많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영상을 볼 때도 그래서 좀 깊게 보고 그 사람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야지 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다 이해가 가서 부글부글 끓는데 언어로 표현 안 되는 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또 자명한 이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깊게 들어가서 자꾸 그거 얘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싹 훑어도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 작업을 좀 더 심도 깊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상황, 그 사람의 음과 양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 떨어지는 게 다 그 공부가 모자라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을 알고 있으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 표현 안 되는데 글로 표현 잘 되는 분이 있죠. 그리고 뭐 작품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 이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커뮤니티든 어느 사이트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보든 여러분들 무슨 어떤 공부 어떤 성격의 어떤 수행의 목적을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모임이 있을 때요. 전체적으로 착해 빠지면 안 돼요. 쉬운 말로 그냥 제가 이해하시 편하라고 착해 빠지는 거죠. 그게 뭐란 소리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하위 도덕성만 갖고 있는 집단 의식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 못 알아들었을 거고. 근데 공부가 차면서, 아,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알기 때문에 다 표현이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상위 도덕성이 도대체 뭐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해 빠진 마음 가지고는 지금 물질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영성은커녕 그건 그냥 노예 만드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면들을 알면서 여러분 공부를 확장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자면
예전에는 시선이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섭리와 이쪽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리고 고차라면 왔다 갔다 갔다가 할 수 있는데 이쪽인지 헷갈렸었어. 전에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볼 때도 종종 있었는데 이건 또 낯설잖아요. 이쪽에서 늘상 보다가 이쪽에서 내려보면 이 뭐지? 이러면서 또 이 얘기했다가 요 얘기했다 이랬던 상태고 근데 특이점 하나는 뭐였어요? 이게 좀 자명해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얘기하면서 무언가 주제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됐다. 이런 이제 게 있었고. 자, 크게는 그렇게 두 개예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두 개인데 오늘은 무슨 특이점이 약간 있냐 하면 이렇게 특이점이 한 바퀴 돌아 내려오는 것에 대한 힘이 생겼었죠. 특이점이 돌아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힘. 이치를 말할 때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온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근데 결국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스물스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연습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뭐뭐가 있고 깨달음이 뭐가 있고 이런 습이 남아가지고 달계 특성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구에서 그런 게 물질력하고 합쳐져서 사람들이 그 습에서 못 벗어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조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얘기를 하셨죠. 코로나도 그것들이 뭐 인위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뭐 환절기가 오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이 이런 환절기처럼 코로나도 어떤 사건으로 왔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정보혁명의 시대에서 이렇게 가는데 코로나와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극명하게 더 올 것 같다. 자연적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이거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무래님이 지금 작정하고 고찰해가지고 메모를 해놓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내려올 때 드디어 뭐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살짝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방편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약간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창조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 이건. 그건 어디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런 게 이제 생기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상황 판단을 좀 하고 전체적인 이치적 메커니즘 위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그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봤으니까 그런 거죠. 고찰을 해보니까 그게 뻔해. 너무나도 그냥 눈앞에 선해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예언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년 후의 일을. 천년 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탄화스님도 그런 걸 보니까 옛날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걸 막 표현하는 거죠. 저한테는 중요한 게 그거니까 무슨 물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깨달은 착한 노예가 일어날 게 그냥 뻔하게 보이니까 이런 것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근데 잘. 이거에 너무 또 환상을 가지실까 봐. 어쨌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내가 뭘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생기죠. 뭘 보니까 판단할 수 있게 생기지. 상위적 도덕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적 충동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내 자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럼 내 공부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 사람들한테 뭘 알려야 되나? 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신 게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몇 번 더 자명하게 툭툭 말씀하실 때 이게 더 몇 번 더 자명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맥주 한 캔 까야 되는 날이지. 이제 이것도 옛날에 비하면요. 이거 엄청난 수준이에요. 우리 불과 지금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지나와 봤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이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거듭거듭해서 반복돼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이거는 무슨 자만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이런 면에서는. 저 포함해서 계속 거듭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힘이 돼. 힘. 그러니까 천부경 자체를 더 이런 식으로 고찰하면요. 천부경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막 해석이 막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지금 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러면은 그냥 바로바로 돼요. 바로바로 되니까 약간 싹이 컸죠. 오늘 얘기에는 분명히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확장돼야 될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같이. 근데 확실히 그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구애 자리에 설정을 해서 지금 기존의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 자체를 과감하게 딱 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커다란 난관 중에 하나죠. 무례님이 지금 이 한 걸음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근의 특이점이 거의 이거를 약간 세팅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확해진 거야. 이제는 백도가 없죠. 그냥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 그냥 자명하게 실수가 있어도 뭐 어때? 뭐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라고 하는 걸 정말 본심에서 내가 정말 딱 선택했다고 하면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선택을 안 하면 힘이 안 생겨, 여러분. 절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야. 내 마음의 감각혼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자타부리하는 그런 면에서의 감각혼적인 힘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짜야, 가짜. 진짜 그걸 챙기려면 이걸 탁 넘어서야지. 아, 내가 지금 물질 세상에 있었던 이렇게 고뇌하고 있었고 이런 면들이 다 그런 이유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나도 겪었으니까. 하위 도덕성이 뭔지 명확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가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하위 도덕성이라는 게, 아,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아, 이게 하위 도덕성이었구나, 내가. 아, 이걸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계속 깬다는 얘기예요. 계속 깨. 근데 그런 것 중에 커다란 세팅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 자체. 이 커다란 발심 자체를 내서 한 걸음이나 딱 나가는 거. 백도 없이 소처럼 그냥 혼자서 가겠다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게 진짜 큰 힘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발심이 진짜 일어나야지 정말 립할 수 있다는 거죠. 강만 하면 뭐해. 립해야지. 그리고 행해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진짜 이 한 걸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근데 무래님이 최근에 이걸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걸 했겠, 이거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본심은 알아. 진짜 자기 본심은 알아요. 뭔가 명확하고 메커니즘이었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본심은 알아요. 아, 내가 한 발 내디뎠구나. 이걸 진짜 나는 알아요. 그 힘이 약하다 그러면 다시 세팅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알아. 이거는 진짜 뭐 거짓말하고 말고도 없어. 나는 알기 때문에. 어. 그거는 진짜 백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만약에 여러분 본심이 진짜 그걸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오성원이 엄청 헷갈릴 때가 많이 찾아와요. 어, 내가 이거 기운 빠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깨달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포기하는 거 아닐까? 내 깨달음 자체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해도 진짜 본심에서 질문했을 때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건 안 흔들려요, 절대. 여러분 믿고 가셔도 돼요, 그걸. 나조차도 그러니까. 너조차도 그렇게 뻔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때마다 동무들이 더 필요한 것이 이런 면에서도 필요해요. 누가 이렇게 상승기에 있을 때 누구는 또 이렇게 하강기에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 분명히 서로가 힘이 되면서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저는 또 약간 좀 특이한 이제 케이스라서 같이 하죠. 저 혼자서 그냥 막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작업이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주변에 동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로 우습게도 12명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제가 열어놓은 세상이 12차원의 세상이잖아요. 육생에서 물질력이 풀어졌을 때는 짝수의 이치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열어놓고 차원을 얘기할 땐 12차원이 맞다라는 거야. 그 대신 우리는 어디서 쳐다봐요? 이 12차원을 내 자리에서 쳐다보는 거야. 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무의 자리도 되고 1, 2, 3, 4, 5, 6, 7, 8, 9, 10, 무형 모든 자리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도 12명 뭐 의미상이에요, 여러분. 의미상. 이런 걸 가지고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또 말장난이네 뭐네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의미도
성경 많이 공부하신 분들 얘기하고 뭐 그것도 모든 역 자체 천부경 자체가 그냥 수비학의 그냥 극명한 표현이잖아요. 수비 수리학 자체 극명한 표현이잖아. 이게 순리예요. 순리의 표현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라. 그럼 뭐예요? 0, 1, 2, 3, 4, 5, 6, 7, 8, 9, 신무 0, 1, 2, 3, 4, 5, 6, 7, 8, 9, 신무형. 거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그러기 때문에 수비학의 진짜 최고의 이치는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은 다만 숫자 빼면 또 몇 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경 이상의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부경. 천부경이 수비학의 정수인데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저하고 같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같이 무주 세상을 열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남다르니까 여러분들의 큰 걸음을 기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넘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역의 세계로. 여러분들만의 세계로 넘어오세요.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넘어오셔갖고 펼치시란 말이야.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21세기는 여러분 안 망가져요. 겁내지 말고. 오랜 습 때문에 두려우신 거죠. 넘어오면은 날개 달아요. 날개 다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넘어오셔라. 넘어오시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진짜 본심이 얘기해요. 이거 나 진짠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용기 내는 게 자리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고백이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막말로 이거예요. 아,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애들 말로 이거 진짜 빼박이구나. 이거. 그러면 진짜로 내 본심이요. 이제 내 감각혼이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너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한테,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앞 고생이 창창하다. 너 어쩔래? 이제, 너 어쩔래? 바보야. 그러면서 엄청 눈물도 나요. 혼자서 막 이제 그럴 고찰이 막 여러 번 되다 보면요. 내가 선택한 길을 뻔하게 보기 때문에요. 내 고생길이 보이기 때문에 엄청 눈물이 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찰을 하게 되면 너 어떡할래? 이제 막 이러면서 너 이 풍파를 어떻게 겪을래? 이러면서 이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니까 만화만내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저는 그거를 다 온전히 혼자서 겪어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이제 있어요. 앞으로는 21세기는 그런 세상이니까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안 내셔도 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택을 좀 연습 삼아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본심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너 어떡할래? 이제 백도는 없다. 진짜 막말로 야, 너 좆됐다. 너 큰일 났어. 너 어떡할래? 어휴, 인생아. 또 그 고생길을 가겠다고? 어, 그냥 좀 물질력이 묻어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조금 선택하지.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 알겠지? 너 특별한 거 알겠지? 이제서야 알겠지? 그래, 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극명한 무에 가서 본심이. 어, 이거는 제가 여러분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을 막말까지 써가면서 표현하잖아요. 좋댔다고. 진짜니까 그래요. 진짜니까. 백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갈 뿐. 갈 뿐. 부처님, 예수님처럼 갈 뿐. 싸울 뿐. 개척할 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그냥 보살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생에도 보살이고. 계속 보살이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겨워 생각 마세요. 어. 진짜로 그걸 반복하다 보면 즐기게 되니까. 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다. 왜? 우리가 메커니즘을 열어놨다. 옛날에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죽어 떨어졌다 태어나고 죽어 떨어졌다 태어났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근데 그래도 그럴 필요가 없다. 윤회의 카르마, 억과 카르마의 법칙은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본심의 힘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목성기 가면 다 예수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본심의 힘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금성기에 가면 본심의 힘 자체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상위 차원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이 힘 자체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금성기 가면. 대부분이 다 태양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금성기 가면. 대부분이 다 금성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심심하군. 마음을 좀 내볼까? 다 그 작업하는 거예요. 금성기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막 추앙할 필요도 없고 막 환상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사실.
제가 천보경을 통해서 봤는데 슈타이너가 증명을 해주더라. 슈타이너도 이렇게까지 설명 못하지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제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세상들의 주인공이니까 머물지 마시고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뭐 오늘의 뭐 약간 결론 같은 거는 뭐다? 과감하게 한 발 걸어가라. 내디뎌라. 용기 내라.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부분 본심을 그래서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각각의 상태마다 본심이 다 있으니까. 문지방 수호령만 넘어서면 그때그때마다 본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본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극명한 본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